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께서 건설하고 있는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인민군께서 건설하고 있는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령해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황병서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먼저 조국해방 전쟁승리기념관 건설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을 맞으며 전승기념관을 새로 건설할 때 대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건설이 마감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새롭게 장식하고 있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 문주를 보시고 신화강석과 붉은 밤색 석재를 배합하여 대조를 이루게 하니 전승기념관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주의 품격이 잘 살아났다고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교양마당과 부주제 군상 주변의 바닥과 록지 조성 정령을 요의하시고 수정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본관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모시게 될 중앙홀에 들어서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난번에 이것을 돌아보면서 지적해준 대로 현관부 천정을 개작하니 시원하면서도 정심이 보장되고 품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었습니다. 2층 홀을 돌아보시면서 복도들의 벽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주시고 전승기념관의 재무와 특성에 맞게 벽면 처리를 더 잘하라고 이루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승기념관과 대전관을 연결하기 위해 새로 건설한 연결복도를 지나 대전관에도 들리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보통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건물을 하나의 큰 건축물처럼 보이도록 기둥을 세우고 연결복도를 특색 있게 건설하였으며 대전관도 본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시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건설의 사옥이 역력하고 먼지가 불 쏘기는 길을 따라 걸으시며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의 외벽에 붙일 조각 장식들도 보아주시고 주변 정리를 잘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밝혀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부주제 군상 뒤에 꾸려진 사종 및 공군무기 전시장과 적군무기 전시장을 보시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야외무기 전시장 지붕을 낮추며 개작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 문주 앞에 다시 서시어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보고 또 보시면서 볼수록 멋있다고 건축 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정말 잘 건설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건설을 다구치고 시공의 질을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 건설장을 돌아보시었습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우리민의 사상감정과 미적 지향, 새 세계의 요구에 맞는 세계적 수준의 종합적인 문수물놀이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총 부지 면적이 10만 9천 평방미터의 야외 및 실내 물놀이장, 각종 야외 체육시설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대규모의 문수 물놀이장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민들에게 안겨주시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2013년 1월에 주신 명령을 높이 받들고 문수 물놀이장 건설에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서 착공의 초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몇 개월 남짓한 기간에 제일 어려운 공사인 방대한 양의 기초 굴착과 기초 콘크리트 치기가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문수 물놀이장 조감도 앞에서 공사 진행 종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 건설자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박차고 나가며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을 해놓은 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로부터 건설 역량과 기재들의 상태, 자재보장 대책 문제들을 알아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방대한 이 대상건설공사에 역량을 더 투입하고 작전을 짜고 들어 공사를 계획대로 트팀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수 물놀이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지금까지의 보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내각을 비롯한 연관 부문의 일꾼들이 공사 현장에 나와 보았는가, 자재들은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가를 물어주시면서 다른 공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즐거운 체육문화 휴식 조건을 보장해주게 될 문수 물놀이장 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문수 물놀이장은 야외 및 실내 물놀이장들과 각종 야외 체육장들로 이루어진 특색이 있으면서도 규모가 대단히 큰 이채로운 물놀이장이라고 하시면서 완공되면 청소년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수 물놀이장이 일도서면 문수지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조건이 세계적 수준에서 꾸려진 물놀이장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하면서 웃고 떠들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휘성원들에게 공사정령을 매일 보고하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께서 꼭 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문수 물놀이장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장조물을 일떠세워 영부대의 영예를 지닌 조선인민군 제267 군부대를 비롯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군인 건설자들이 인민을 위한 일에서 다시 한번 인민군대 본때를 보이라고 고무 격려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최고사령관의 의도를 명심하고 문수 물놀이장 건설을 당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끝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 중에 있는 미림 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민군대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중소년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미림 승마구락부로 전변시킬 때 대한 발기를 하시고 그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현지에 나오시어 공사 진행 종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미림 승마구락부 총 배치도와 실내 훈련장 형성 방안을 도와주시면서 승마구락부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잘 꾸리기 위하여 다른 나라 승마학교 자리들과 많은 참고 자리들을 보내주었는데 전혀 참고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았으며 여러 설계기관들에서 작성하여 보고된 많은 방안들 중에서
인민군대 설계기관에 보내줄 때 대하여 지시한 설계안과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승마구락부를 잘 꾸리자면 기본 주로를 다시 정리하는 것과 함께 지금처럼 한 건물 안에 모든 요소들을 몰아넣지 말고 승마학교 건물과 봉사소 건물, 실내 승마훈련장, 마사를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건설하며 교통 문제도 원만히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하였지만 승마구락부의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하며 기본주로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드넓은 공지에는 인공산도 만들고 산보도로를 만들어주어 이것을 찾는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조건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오보이 장군님께서 여러 차례 다녀가신 이곳을 현대적인 승마장으로 꾸려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장군님의 용도적을 빛내고 청소년 학생들이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을 소유하게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인 건설자들은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건설을 다구치는 데서 지침을 얻어내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전투가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최고사령관 동지께 완공의 자랑찬 보고를 드릴 불타는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2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과 중국 보도사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1절이 즈음하여 인민보안부를 방문하시고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을 축하하신 소식과 5.1절을 맞으며 진행된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경기를 보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과 신화망, 환구망, 방송망, 경제망을 비롯한 인터넷 홈페이지들도 같은 소식들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에오 모스크비 방송, 러시아의 소리방송, 엔테베 텔레비전 방송, 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 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아르구멘티 이팍디, 인터넷 통신 로스발두, 일본의 교도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이 즈음에서 인민보안부를 방문하시고 인민보안원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을 축하하신 소식을 러시아의 드니 루를 비롯한 인터넷 통신들은 5.1절을 맞으며 진행된 보건부문 근로자들의 체육경기를 보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만수리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6일 제15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 의학과학 토론회 참가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의 융성봉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주체적인 의학과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음없는 경모의 마음 담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수도의 교통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혼신적으로 투쟁했으며 불의의 정황 속에서 수령 결상의 영적 희생 정신을 발휘하여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 보위한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지구대 대원 리경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이 7일 인민보안부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수여식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동지와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리병삼 조선인민 내무군 정치국장을 비롯한 인민보안부와 조선인민 내무군의 인민보안원들과 내무군 장병들, 영을 키워낸 학교의 담임교원들, 리경심의 가족이 참가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지구대 대원 리경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칭호와 함께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대원 리경심,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정치부장 리순아, 평양시 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지구대 대원 김향심, 인민보안부 국장 김창국이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먼저 한 교통지휘대원의 자그마한 소행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시어 온 나라가 다 아는 공화국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열화 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당과 소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수도의 교통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한 리경심과 같은 시대의 영웅 선군시대 인민보안원의 전용이 나올 수 있었다고 격정이 넘치어 말했습니다. 그들은 리경심 동무의 고귀한 정신을 적극 따라비워 항일의 7년대의 수령결사의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철통같이 지켜갈 불타는 결의들을 표명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다음 공화국 영웅 리경심과 그의 가족은 인민보안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여식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공화국 영칭호를 수여받은 리경심 동무를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교통보안원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응당한 일을 한 저에게 어제는 하선 입당을 시켜주시고 오늘은 국민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칭을 수여해 주시니 이 은총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는지 경의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전사의 자그마한 싹도 찾아주시고 굳게 내세워주시는 그런 순간 화폭이야말로 우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순간 환원일체의 화폭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 맨 앞장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경심동무의 소행은 순간에 발휘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언제나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이 구림을 안고 낮이나 밤이나 경의하는 원수님에 대한 구림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삶의 순간순간을 빛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어찌 경심동무 혼자만이 받아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민보안전사 모두의 영광입니다. 경심동무는 저와 함께 근무를 교대하는 근무성원입니다. 그 같은 근무성원으로서 정말 제일 가까운 교태동무가 이렇게 영웅칭호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제가 받은 것만 같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평양소령고급중학교 담임위원 호만송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전체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에 첫 영웅이 나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리경심 동무의 이번 소행을 두고 정말 제 자식이 영웅이 된 것 같고 지금은 온 학교가 정말 명절 분위기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심 동무는 학창 시절에 학습과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책임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다고 몇 개의 자신이 맡은 혁명 처소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위하여 명적인 소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령고급중학교 교장왕소녀입니다.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 첫 공화국 영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 경심이가 앞으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들어서 더 훌륭한 일을 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충직한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심이가 이 공화국 영웅이 가장 감 높은 칭호를 받아안게 된 게 전적으로 우리 당의
따사로운 사랑이 한 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양시 교통지대 대장 김일철입니다. 네. 평범하게만 느껴지던 우리 경심이동과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 크나큰 정치적 신인과 배려에 의해서 국민이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칭호를 시어받게 된 것이 저로서도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는 수도교통 보안 사업을 책임진 일꾼으로서 수령 결사 옹의 정신으로 만장했던 교통지대 전대호를 튼튼히 꾸리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철도성과 정치국 일꾼들, 양각도 축구 경기장을 비롯한 철도성 직속단위 종업원들의 골기 모임이 6일 양각도 축구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양각도 축구 경기장을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장을 대표할 수 있는 전용 축구 경기장으로 전변시킬 데 대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천만 군민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회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강령적 지침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설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제13차 5.21 건축축전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건축건설 건재부문 일꾼들, 설계가, 기술자, 교원, 연구사, 창작가, 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가 있은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13차 5.21 건축축전은 건축 설계 현상 모집과 과학論文발표회, 건설부문 설계 지원 프로그램 및 다매체 편집물 창작 경연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축전에는 400여 건의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제15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 토론회가 6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김형훈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보건부문 일꾼들, 과학자, 교원들과 김대식 제1번 조선인 의학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번 조선인 의학자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김형훈 위원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그는 토론회가 민족의 의학과학 기술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조국 통일 운동과 나라의 융성 번영에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식 단장이 축하 연설을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비약하는 조국의 현실은 제1동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제1번 조선인 의학협회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조국의 의학과학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이런 제목의 강의가 있은 다음論文들이 발표됐습니다.論文들에서는 보건 실천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첨단 과학 기술을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입하는 과정에 이룩된 연구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論文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서남조원선 사령부 보도.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5월 5일부터는 조선서의 백령도와 연평도 주변 해상에서 또다시 아군 지역을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매일과 같이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벌어진 사태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지금까지 격화시켜온 현 전시 상태를 실전으로 끌어가려고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로 되는 것은
이러한 군사적 도발이 5월 6일부터 조선 서해에서 시작된 미국 남조선 연합 반잠 훈련과 5월 10일경부터 조선 동해에서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 니미츠호 타격단까지 동원되어 감행될 위험한 미국 남조선 연합 해상 전쟁 연습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서남조원선 사령부는 관하 부대들의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1. 서남 해상수역에서 강행되고 있는 적들의 도발적인 포사격으로 우리 측 영해에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반타격전에 진입할 것. 2. 우리의 반타격전에 적들이 무모하게 대응하는 경우 서남조원선 지구에 전개된 로켓군 부대들의 즉시적인 행동 개시를 계기로 모든 타격 집단들은 조선 서해 5개 섬부터 불바다로 타번지게 만들 것. 3. 차후 명령에 따라 서남조원선 사령부 관하 모든 부대 구분대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최종 비준한 작전 계획에 따른 군사행동에 일제히 돌입할 것. 미제와 괴뢰군부 깡패들이 끝끝내 모험적인 반공화국 침략전쟁 행위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주체 100이 2013년 5월 7일 조선인민군 서남조원선 사령부.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며 청진, 원산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높은 층구름이 꼈으나 함경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는 낮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5월 8일 수요일 음력으로 3월 29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중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서 어제 낮부터 조선 동해의 차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낮 기온이 10 내지 17도로서 쌀쌀했지만 내일은 남쪽에 더운 공기가 흘러들면서 낮 최고 기온이 25도 내지 29도로 급격히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부분의 산간지대들에서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다가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로 일다가 2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는 안개가 꼈다가 개이고 중부 해상에서는 쭉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동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줍니다.